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편안하게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을 가지고 계신 분들 리플이 좀 팍팍 좀 올라줬으면 좋겠죠. 자, 오를 듯 말 듯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좀 많이 올라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시장은 또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또 SEC가 제재를 가하면서 또 기소하고 그래가지고 시장 분위기는 좀 싱숭생숭하죠.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말이죠, 잠을 자고 일어나면요, 가끔가다 얼굴에 무슨 자국이 크게 나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망사 자국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제가 베개 있죠. 베개를 게르마늄 베개라고 그걸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개 안에 게르마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게 잠잘 때 그 전기가 이제 머리로 나와가지고 몸에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게르마늄의 전기가 좀 잘 나오라고 그 베개의 카바가 망사로 됐어요. 굵은 망사죠. 그것도 간격이 좀 넓어요. 그 망사의 간격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고 나서 어떤 때는 한 번씩 자고 일어나면 얼굴에 그 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망사 자국. 그런 게 이제 안 나 있을 때가 더 많지만 어쩌다 한 번씩 그런 게 나 있을 때가 있어요. 움푹 베어가지고 거울 보면 아주 흉측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걱정돼가지고 물로 비비고 문지르고 아무리 해도 그게 안 없어져요. 걱정을 하죠. 이게 언제 없어지나 그러고 있다가 이제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걸려와요. 그럼 저희 누나든지 누구 어디 또 거래처든지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상당히 오래 통화를 할 때가 있어요. 몇 시간이고 통화할 때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통화를 끝내고 나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무심코 거울을 보면 그 망사 자국이 온데간데 없이 싹 다 사라져버린 그런 때가 많아요. 전혀 흔적도 없이요. 몇 시간이나 지났으니까 그 사이에 사라진 거죠. 우리의 피부는 참 탄력성이 좋죠. 근데 피부만큼 탄력성이 또 좋은 게 또 있어요. 고무공이죠, 바로. 고무공 여러분 아시죠? 어릴 때는 그 고무공을 가지고 많이 놀았죠. 고무공을 한 손으로 꼭 누르면은 모양이 그냥 쭉 찌그러지죠. 그러다가 손을 딱 놓으면은 다시 또 원상태로 완전히 회복을 하죠. 고무공도 그렇게 탄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 얼굴 피부든 그 고무공이든 둘 다 그 탄력성이 좋지만 그만큼 그보다 더 탄력성이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이죠. 주식이나 코인시장은 말이죠, 어떤 악재가 나오거나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완전히 찬바람이 쌩쌩 몰아치죠. 시장 다 끝난 것 같고 세상 다 끝난 것 같죠. 그 사람들 다 팔아치우는 사람도 있고 다 끝났다고 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원위치가 되죠. 근데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은 이 고무공이나 그 망사에 짓눌렸던 제 피부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다른 그런 탄력성을 가지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무공이나 제 얼굴 피부는 잠시 눌렸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저 원상태를 회복하는 수준에 그치지만 주식이나 코인시장은 안 그렇습니다. 악재가 있어서 잠시 눌렸다가 나중에 원상태를 회복하는 정도에서 끝나질 않아요. 원상태를 회복하고 그보다 훨씬 더 시장이 좋아지고 더 가격이 다 상승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보다 몇 배씩 더 오르는 경우도 부지기수예요. 과거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주식이나 코인시장은 그렇게 해서 발전을 했어요. 역사가 더 오래된 주식시장을 보면 수백 년 전부터 악재들이 차고도 넘치게 일어났었죠. 그러나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크게 상승을 해서 그때보다 지금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또는 몇천 배 상승들을 하고 그랬죠. 이게 바로 이제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말이죠, 이 시장의 악재는 말이에요, 이 투자를 하다 보면 필연적이에요. 필연이에요. 그거는요. 악재가 없으면은 그 시장이 성장을 하질 않아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악재가 있어야 그 안에서 그 시장이 역동적이 돼요. 악재가 없으면은 크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그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들은 강하지 못한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온실 속에 있는 화초도 비바람을 받고 그 모진 그 계절들을 견뎌내야 그 저항력으로 뿌리가 튼튼해져서 더욱더 크게 잘 성장하는 것과 같이 이 주식이나 코인시장도 악재가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떨어져 나가고 팔고 또 새로운 사람이 사고 이래야 시장이 더욱더 역동적이 되고 어떤 기대감으로 종목의 가격도 오르고 지수도 오르고 또 그래서 이제 종목이든 시장이든 더욱더 탄탄해지고 그 세월을 견딘 사람들이 큰 돈을 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이죠, 이 암호화폐 시장은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뭐 게리 겐슬러고 누구고 아무것도 몰라요 다들이요. 뭐 게리 겐슬러 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유명 인사들 뭐 다 몰라요. 그 사람들이 뭘 압니까? 처음 가보는 길인데 암호화폐가 다들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자기 관점으로나 얘기를 하고 그저 추측으로나 얘기들을 할 뿐이죠. 그 SEC의 게리 겐슬러 같은 사람은 자기가 무슨 뭐 MIT 공대에서 뭐 강의를 하고 교수고 그랬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암호화폐는 아직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완전히 성숙이 돼서 시행착오를 다 겪어보고 한 그런 분야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빙산의 일각만 좀 알고 있을 뿐이죠. 아무래도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자기가 강의도 했다니까 그저 얕은 지식만 좀 있을 뿐이에요.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아직 검증도 되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무슨 도사라도 되는 양 어쩌고 저쩌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의 사람들을 자신의 생각에 지금 발 아래 놓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거 상당히 괘씸한 행동이죠. 자, 그런데 뭐 게리 겐슬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게리 겐슬러 등 뒤에 있는 그 바이든 정부가 중요하죠. 바이든 정부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게리 겐슬러가 하는 행동들을 그대로 지금 두고 보고 있죠. 아니, 두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주도했죠. 바이든 정부는 그 2020년 말에 그 바이든 정부가 이제 대선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그 리플을 기소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게리 겐슬러가 취임하기도 전이에요. 게리 겐슬러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21년 4월 달에 이제 바이든이 게리 겐슬러를 지명을 하고 이제 의회 인준을 받아서 그때서야 임명이 됐죠. 근데 그 전에 바이든이 대선에 당선이 되자마자 리플을 기소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게리 겐슬러가 리플을 뭐 제재를 하고 뭐 이러는 것은 게리 겐슬러 그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미국 바이든 정부의 뜻입니다. 게리 겐슬러가 이제 그 담당자니까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통령들은 대개 이제 한번 하면 연임을 하죠. 연임을 못하는 대통령도 가끔 있었죠. 뭐 얼마 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4년밖에 못했었죠. 그리고 또 오래전에 또 뭐 카터 대통령도 4년밖에 못했었고 또 몇몇 대통령들이 있죠. 그런 대통령들이. 그러나 주로 연임들을 많이 하죠. 한번 하면. 그 정책의 연속성이 좀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죠. 연임하면서. 미국은 그런 게 좀 좋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단임이라 5년 내에 뭐 한 번에 다 하려다 보니까 이제 레임덕도 뭐 잘 일어나고 뭐 그 아무래도 정책의 연속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 그 단임제의 좀 현실이긴 하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바이든 정부도 지금 이제 본인이 연임을 하고 내년 대선 11월 달에 연임을 하고 그러려면은 지금 리플의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는 그 내년에 연임하기 힘들어요. 본인도 그거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뭐 비트코인만 증권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증권이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은 살린다고 해도 나머지 암호화폐를 죽이게 되면 바이든한테는 불리하죠. 왜냐면 미국 내에 리플이나 다른 암호화폐를 가진 인구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뭐 또 바이든 정부가 뭐 리플을 띄워준다고 해서 뭐 비트코인 가진 사람들이 뭐 반감을 갖고 그러진 않죠. 뭐 비트코인을 제재하는 것도 아닌데요. 뭐 리플을 띄워주면 비트코인에도 좋은 효과가 일어나죠. 다만 바이든 정부가 이제 리플의 제재를 가했을 때 뭐 리플을 증권으로 몰아서 뭐 리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대중들이 바이든 정부에 크게 실망을 하고 반감을 갖고 뭐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이제 승리하기가 어려워지죠. 그걸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이 따로 있을 거예요. 뭐 일반 대중들은 모르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진짜로 뭘 모르고 어리석어서 이렇게 암호화폐를 규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전에 제가 이제 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지금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를 규제를 하다가 내년 대선 무렵쯤 가서 이제 저 리플 같은 경우 이제 리플에 손을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리플과 합의를 한다든지 또 암호화폐 규제를 다 풀어주고 암호화폐 지지세로 돌변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표를 얻으려고 할 확률들도 상당히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되죠. 자, 그래서 이 리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시간이 더욱더 지날수록 미국 대선은 다가오고 리플을 보유하신 분들의 상황은 좋아지고 점점 더 리플에게는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소송권만 만약에 이제 승소라든지 합의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해결이 되고 나면 리플은 엄청나게 날아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리플 투자자들의 인생을 바꿀 만한 놀라운 부의 이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봐요. 부디 조만간 리플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와서 리플에 투자하는 모든 분들이 큰 수익들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